네, 오늘 저도 트럼프랑 해리스 토론을 보고 났는데 증시가 그 연설 끝나고 나서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해리스가 말을 잘해서 트럼프가 좀 말을 못해서 해리스가 이길 것 같으니까 증시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토론 결과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반영됐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해리스는 이제 부자 증세, 뭐 미실현 이익, 손익, 세금에 대한 부가 얘기를 했었고, 트럼프는 이번에도 감세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감세보다는 증세가 될 거니까 뭐 증시에서 악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거보다는 그 선거하면서 엔화 보셨어요? 엔달러가 막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141이 터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엔화로 치면 강세죠. 엔화가 지금 강세로 치솟고 있으면서 이제 선거가 끝날 때쯤 더 엔화 강세가 심해졌고 결국 지수들이 버티다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래서 엔화가 오늘 잘 지켜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그래서 선거의 영향보다는 엔화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고, 엔화가 왜 움직였냐고 하면은 뭐 아까 말한 대로 트럼프랑 해리스를 보고 나서 그것 때문에 엔화가 움직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그거보다 CPI인 것 같아요. 오늘 CPI가 9시 반에 나오는데 아마 인베스팅 수치로 봤을 때는 2.6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월가 기관들 전망치라던가 수업시장에서 보면은 2.5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월간으로 보면은 0.1에서 0.2 사이 어딘가인데 이게 반올림을 해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0.16이 나오면은 2가 되는 거고 0.14 이렇게 나오면은 0.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0.1이 나오고 뭐 2.5, 뭐 2.4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침체라 보겠죠. 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근원은 안 떨어지는데 뭐 생필품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침체라서 지갑을 안 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침체의 영향을 물가도 받아버리기 시작했다. 이제 물가가 받았으니까 뭐 연준 입장에서 어쨌든 2%로 빨리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올 연말 안에 2% 달성할 수도 있을 거고. 오케이, 땡큐. 예, 저 식당에 와 있습니다. 저 외국에 와서 찍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아마 그 물가가 떨어지니까 침체를 반영하고 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올해 생각해 봅시다. 연말에 CPI가 2.0에 도달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이 도달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기준금리를 더 많이 낮춰도 되겠죠? 지금 4번에서 5번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6번도 되고 7번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럼 B컷으로 연속 3번을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환시장이랑 채권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미국채 10년물도 엔화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10년물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 엔화가 먼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니까 이거에 대한 차가 줄어들잖아요. 일본 금리랑 미국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엔캐리 청산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이제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데 10월에는 안 하겠죠, 설마. 이제 그런데 이제 뭐 12월에라도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게 좀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저번에 엔캐리 청산으로 인해서 8월 5일 때만큼 심한 폭락을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슈를 건들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힘이 좋을 때는 무시하고 달릴 수가 있는데 아플 때는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인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면역 기능이 강할 때, 몸이 건강할 때는 잠복기로 있어서 나타나지 않다가 몸이 약해지고 면역이 떨어졌을 때 막 나타나는 병들이 있잖아요. 수포 막 발생하고 이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락장에서는 엔캐리가 계속 위협적으로 다가올 거고, 상승장에서는 엔캐리를 무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엔캐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아마 오늘 밤에 CPI가 낮게 나오면은 채권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엔캐리 청산 물량이 오늘이나 내일, 뭐 이번 주 안으로 조금 더 이슈가 되면서 괴롭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 때문에 오늘은 좀 CPI를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원은 안 떨어졌어요. 3.2로 예상하고 있고 이런데 뭐 이제 닉 같은 그 기자 있죠, 연준 출입 기자 닉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뭐 괜찮다, 잘 안 떨어지니까 경제가 잘 유지되면서 연착륙 중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근원이 높게 나오는 거를 가지고
시장에서는 그거를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보기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드라인 같은 경우 식품이랑 에너지, 생필품 물가랑 가장 연관이 있는 거고, 근원은 그것들을 빼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서비스 계열인 거거든요. 서비스가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 오르는 근원보다는 헤드라인 CPI에서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 매물이 많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어제보다 더 많이 팔고 있거든요. 이미 많이 팔아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저렴해졌는데도 외국인들은 왜 계속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베팅,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미국 증시는 올랐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서로 독립적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지금 다크하게 보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내려오고, 반등 시도하는데 내려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에 대해서 셀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뭔가 이걸 사줄 만한 여력, 유동성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은 반도체가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시장이 더 두려워하고 있고 어느 정도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65,000원 밑으로 잠깐 내려왔었는데 저렴해요. 그래서 개인들은 저렴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삼성전자 주식은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내려갔다고 해서 바로 V자로 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L자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부동산 반도체 침체기 사이클을 또 지나가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1년 정도는 또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서 V자인지 L자인지 모르겠지만, 뭐 내가 지금 바로 막 올인 베팅해서 저가 매수로 들어간다 이런 전략보다는 뭐 반도체 투자하실 때는 좀 끊어서 들어가는 게 그나마 낫더라. 예. 여러 번 물려본 사람들의 말입니다. 주식 투자는 항상 V자만 나오는 건 아닐 때도 있어요. L자가 나올 때도 있고, 한번 V자 나오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내려가지고 더 사람들 더 청산시키고 완전 저가에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가에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리고 반도체가 충분히 이제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났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인 거고, 지금은 좀 애매하죠. 보유자들은 전략이 달라지겠지만 아직 한 번도 매수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빠르게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모든 주식이 그래요. 그래서 V자가 와가지고 놓쳐버려서 막 안타까울 때도 있긴 하지만 돈을 잃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이냐 플러스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략이 있고,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략이 있는데, 기왕이면은 원금을 잃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회를 많이 놓치기도 하고 했지만,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원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번 투자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또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근데 원금을 잃어버리면 다음번 기회 때 투자할 수가 없어요. 좋은 주식이 눈에 보이는데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점들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CPI 잘 보시고 무리하게 너무 미리 베팅하지 말고 CPI 보고 나서 베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유튜버와 오늘 합방을 위해서 잠시 외국에 와 있고요. 오늘 잘 찍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